네, 중국 증시가 돌아왔습니다. 올 들어 뉴욕 증시의 나스닥은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반면에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홍콩 항생테크 지수는 30% 가까이 올랐죠. 주가 상승에는 알리바바 같은 기술주, 이른바 중국판 M7이 있습니다. 미중 관세 갈등이 완화되는 가운데 중국판 M7을 더 담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 모셨습니다. 한화자산운용 마케팅 부문장인 최영진 전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우리 증시도 굉장히 좋은데 중국 증시도 올 들어서 좋습니다. 최근 이제 미중 관세 갈등 완화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우선 혹시 런던에서 열리고 있는 지금 2차 고위급 무역 협상, 좀 좋은 소식이 들립니까? 네, 뭐 이번 2차 그 런던에서 펼쳐지고 있는 중미 간의 또 미중 간의 이런 협상의 가장 핵심은 이제 중국이 전략 자산인 히토류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미국에게 수출을 허용할 것이냐라는 히토류. 부분 하나하고, 또 미국은 중국에게 AI나 반도체 관련한 또 반도체 장비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맡겨야 할 거냐, 이게 가장 이제 핵심 관전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오늘 새벽에 좀 보니까 러트익 장관이 뭐 협상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뭐 거의 시간과 노력, 에너지를 다 지금 쏟아서 하고 있고, 오늘 밤에 협상이 끝나길 원한다. 뭐 이런 정도까지 긍정적인 지금 코멘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앞서 지난달 그 10일과 11일이죠.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무역 협상 진행하면서 관세 협상해서 90일 동안 좀 유예했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145%에서 30%로 지금 낮춘 상태고, 또 중국도 미국산 어떤 수출품에 대해서 125%에서 지금 10%로 낮추면서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것들은 지난 5일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시진핑 국가주석 간에 또 전화 통화가 있었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번에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서 두 개가 모두 다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통 크게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나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양국 간에서 이번엔 조금 합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좀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시장으로 가서 중국판 M7, 원래 나스닥의 기술주를 이제 M7, 매그니피선트 7, 7개 종목을 얘기해 왔는데, 이게 이제 중국판, 알리바바 같은 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왜 중국판 M7에 더 기회가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중국판 M7이라는 게 우선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인지, 왜 이들 기업에 좀 앞으로 주가 상승 여력이 좀 있다고 보시는 건지. 우리가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지금 패권 전쟁, 네. 이것을 사실 저는 이제 뉴 노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우리가 그 동안은 사실 미국 중심의 뭐 그 매그니피선트 7, 그 기술 탑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왔었습니다. 사실 미국 주도의 AI나 테크놀로지의 어떤 얼라이언스들이 커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요. 근데 올해 우리가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던 날에 우리가 새로운 어떤 큰 쇼크가 있었던데 기억나십니까? 딥시크. 바로 그겁니다. AI.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인데 이게 중국 같은 나라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친구들은 그 연산의 어떤 그 숫자도 줄이고, 또 사실 고사양 반도체 칩 없이도 자체적으로 이 정도를 해놨다. 적은 비용으로. 그렇죠. 예.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중국에 대한 테크놀로지 영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본 겁니다. 예. 중국에 제가 지금 사자성어를 가끔씩 쓰기도 하는데, 칭저비안, 비엔즈통, 통즈지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게 주역에 나오는 말인데, 궁해지면 변하고, 또 변하게 되면 통하고. 통하게 되면 오래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만큼 중국을 통제하고 억제하다 보니까 중국은 자체적으로 기술 굴기를 하게 된 것이고, 그러면서 중국도 미국의 M7에 대응하는 중국판 M7 혹은 또 타르픽 10 해서 중국판 빅테크, 그 10 종목 이런 것들이 생겨난 거죠. 뭐 당연히 전통적인 BAT,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륙의 실수라고 했던 샤오미, 예. 또 전기차 세계 1위 BYD, 그리고 뭐 메이투안, 그리고 삼성전자를 바짝 쫓고 있는 SMIC, 뭐 이런 등등의 기업들이 중국의 M7으로 봐야 될 것이고,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이커머스 영역에서 시작해서 클라우드, 핀테크, AI이 이런 식으로 점점점 플랫폼이 통합되면서 다양한 수익 모델을 가지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제3국가 내에서 얼라이언스 확대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판 AI 딥시크의 출현으로 이제 관심이 갑자기 중국판 M7이 많이 높아졌는데 올 들어서 그러면 미국 뉴욕 나스닥의 시장은 지금 상승 탄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국 M7 기술주들은 상당히 상승폭이 크던데 네. 올 들어 어떤 상승률 차이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사실은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도 한 30% 항생테크가 올랐다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더 올랐다가 조금 일부 조정한 게 지금 이 정도고요. 한때는 한 50% 이상 올랐었습니다. 그만큼 올 상반기 주식시장으로만 보면 중국의 테크 관련 주식들, 특히 이제 홍콩에 상장되는 항생테크 또 예.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빅테크들 중국 빅테크들 기업들이 상승률이 꽤 높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예. 미국의 빅테크의 평균 밸류에이션이 한 30배 이상이 되는데 네. 중국은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한 17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 예, 예. 17배. 그래서 여전히 밸류에이션적으로도 좀 충분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항상 운동장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운동장이요? 네, 그게 무슨 새로운 뜻인가요? 운동장. 네. 즉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중국은 경쟁하지 않는다. 음. 쉬운 예로 중국은 고속 성장을 하면서 본인들이 영미가 이미 성장의 축에서 기술 우위에 있거나 시장 우위에 있는 지역에서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내연 자동차 시장을 얘네들이 따라가지 않았어요. 내연 자동차는 그렇죠? 내연기관. 근데 오히려 이 친구들은 전기차에서? 새로운 운동장, 전기차라는 시장을 만들어서 전기차 시장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만들면서 오히려 선도적인 지위가 중국에 가 있는 새로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이 무연금 사회로 갔던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네. 중국은 조금 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새로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주가 수익 배율로 보면 나스닥이 한 30배 평균 그렇죠, 그렇죠. 기술주는 네, 네. 중국은 한 17배 정도 얘기했는데 대략의 기술주들의 시가총액 비율로 봐도 이 정도입니까? 시가총액 비율은 훨씬 낮죠. 예, 시가총이 훨씬 낮죠. 훨씬 낮죠. 네, 네. 그럼 앞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래서 좀 더 담아야 된다. 그런 취지인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 네. 스탠스가 중요한데 우리가 그동안 중국 주식 시장을 좀 꺼려하거나 투자를 하지 않았던 이유를 보면 5년 전에 마인의 실종 기억하십니까? 네, 알리바바 마인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라졌다가 엔트 파이낸셜 상장한다고 했다가 상장도 실패했고요. 네. 사실은 마인이 상하이 금융 포럼에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 이후로 사실은 5년 정도 잠적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2월에 민영기업들 대표자들 모아놓고 시진핑 주석이 대화를 했었습니까? 네, 그 그때 자리에 나타났죠. 이제 많이 나타났죠. 예, 그리고 빠링호 80년대 이후에 그 기술주 창업자들도 불러서 이제 민간 기업에 대해서 네. 조금은 더 긍정적인 코멘트를 시진핑 국가주석이 했죠. 그리고 내년부터 15차 5개년 계획 실행되지 않습니까? 예. 지난 14차 5개년 계획에서도 기술 굴기 관련해서 중국이 AI나 반도체 그리고 첨단 과학 기술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인재를 끌어모았고 네. 실제로 전 세계에 지금 테크놀로지 관련해서 논문 인용 숫자라든가 그리고 인재 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중국의 이 기술 굴기에 대한 욕망 그리고 기술 굴기에 대한 역량들이 대단하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잠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정부의 스탠스의 변화입니다. 정부가 이 기술진흥 규제에서 뭐 지원으로 받겠다 그런 얘기. 기술주에 대한 지원 예. 그리고 민영기업에 대한 지원, 지원도. 규제의 완화 이런 부분들로 스탠스가 전환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 미중 패권 경쟁이 강화됨으로써 오히려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타이밍은 밸류에이션 상에서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저평가돼 국면이기 있고.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미국 중심의 테크 주식 포트폴리오를 조금은 그 익스포저를 중국 쪽으로 열어야 되는 타이밍이 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은 대부분 우리가 서학개미들 다 미국 시장으로 그렇습니다. 몰려갔거든요. 그리고 아까 5년 전에 마윈이 사라질 때 그 충격을 보고 나서 중국 시장 더 이상 쳐다보기 싫다. 나는 중국 투자 안 할 거야.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빅테크의 새로운 중국 굴기를 본다면 그럼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면 중국 주식에 한 자기 가진 자산에 어느 정도 조금 담으면 좋을까요? 지금 뭐 너무 좋은 말씀 주셨는데 한때는 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농담이 있었을 정도로 대부분의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미국 S&P, 나스닥, M7 이런 식으로 미국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올해 상반기 주식시장을 보면
국장에 투자를 했었어야 된다. 네, 지금 요즘 보면 그래요. 그렇죠. 네. 그리고 조방원 이런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조선방산, 원자력. 원자력. 예. 그런데 저는 그렇게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미국의 S&P나 나스닥이나 M7과 같은 테크놀로지 관련한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성 예. 이거는 장기적으로 유효합니다. 여전히 미국에. 그래서 네. 이 익스포저는 당연히 가지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자기의 자산의 100%를 전부 미장이나 M7에 몰빵하면 안 되고. 몰빵했다. 그런 투자자다. 네. 그럼 이건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 어, 이 투자자들은 조금 더 중국에 대한 익스포저를 늘려야 되는데 저는 한 8대 2, 8대 7대 3 정도로 7대 3. 본인의 투자 성향이나 네. 투자 기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중국에 대한 익스포저를 조금씩 늘려야 되고 또 당연히 대한민국 국장에 대한 익스포저를 그리고 유럽 증시에 대한 익스포저를 조금씩 늘려야 된다. 왜냐하면 예. 지금 시장은 미국 일방주의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다. 오히려 네. 미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멘텀과 실적과 이런 것들을 겸비하고 있는 국가의 분산이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주식에 올인했던 분들 해외 투자 많이 했는데 조금은 포트폴리오를 조금 다변화시키는데 거기에 중국 주식도 있고요, 유럽도 있고 좀 그런 생각을 해보자. 한 30% 정도 해외 자산 중에서는 중국 주식이 그렇습니다. 있으면 네. 좋겠다. 리스크 다변화 차원에서. 그렇다면 중국 주식에 관심을 갖겠다면 여러 가지 M7, 중국판 M7이 아까 알리바바, 뭐 비아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중국이 이제 세계 주요 산업을 굴기를 하기 위해서 핵심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면 기업들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네. 어떤 종목, 어떤 분야가 조금 유망할까? 조금 뭐 꼽아줄 수 있습니까? 뭐 테레비텐 종목들이 다 유망하긴 한데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네. 전기차 관련해서 중국이 지금 새로운 운동장에서 1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기차, 전기차 분야를 저희가 좀 제대로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예, 전기차에서는 당연히 글로벌 전기차 점유율 1위는 테슬라가 아니라 BYD입니다. 예.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는 CATL이죠. CATL. 이 각각 그 전기차 시장 점유율 32%, 그다음 배터리 시장 점유율 36%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이슈들은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더욱 공고해질 것이고 제가 BYD를 얘기할 때도 뭐 최근에 BYD가 좀 이슈는 있긴 하지만 네. BYD는 미국에 진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전쟁과 관련해서 미국의 자동차 시장 진출하지 않았으니까 크게 피해가 없죠. 네. 근데 왜 시장 점유율이 있냐면 중국 내수 시장 플러스 네.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중동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 아. 그리고 아프리카 시장, 동남아 시장들을 진출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진출했습니다. 네, BYD 지금 우리 네. 곧 삼천리가 지금 하고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네, 값싸게. 네. 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국 시장 미국 아니고도.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는 BYD가 진출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CATL의 전기 배터리 생산량은 전 세계 모든 전기차들의 공급하고도 10% 이상 남을 정도의 생산과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는 회사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의 배터리 회사들이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중국의 산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승부를 하고 있는 것이 예. 만약에 중국산 배터리 기업들이 과거 같은 자유무역 체제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실 배터리 기업들이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생존하기 어렵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배터리 분야 그리고 전기차 분야 당연히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AI와 자율주행 기술 이 부분 정말로 중요한데 네. 우리가 미국의 구글의 웨이모. 그렇죠? 그리고 뭐 테슬라가 시범 운행하는 거 예. 테슬라가 곧 뭐 그렇죠. 시범을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지금 이제 시범 운행하고 있고 거의 걸음마 단계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우한 소식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 누적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1억 5천만 킬로 벌써 엄청납니다. 이 자율주행이. LV 자율주행 택시 시스템, 예. 그 아폴로 서비스 전국 10여 개 도시 이미 진행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중국의 기술 발전 케이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과 다르다. 규제 완화 이런 수준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가 바이두의 자율주행 서비스 이런 것들 충분히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봐야 되고요. 예. 세 번째로는 조금 우리도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어떤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파운드리 지금 TSMC, 삼성전자, 상하이 SMIC가 지금 1, 2, 3인데 네. 이 파운드리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재편될지 알 수가 없고요. SMIC의 추격이 무섭다는 겁니까? SMIC, 화원과 같은 중국의 파운드리 기업들의 추격이 매우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 산업에 대한 중국의
초집중적인 투자, 네. 자본과 인력과 시장에 대한 투자 이 부분이 지금 뭐 3년이다, 5년이다 이런 갭을 얘기하고 있지만 예. 머지않은 언제 장래에 훨씬 더 좁혀질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좁혀졌을 때 파괴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다. 그리고 지금 IoT, AIoT로 이어지고 있고 이커머스,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렇게 통합되는 이런 시대에서 중국이 갖고 있는 중국이 어떤 나라였던지를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데 10여 년 전, 15년 전 알리바바의 꽝꾼지에 기억하십니까? 11월 11일 광군제. 예. 네. 매일 그 하루에 거래되는 그 당일에 거래되는 그 많은 거래량들을 처리하고 있던 그들의 트래픽 처리 능력, 클라우드 서비스 능력, 그리고 그것을 전부 다 배송해내는 물류 능력 이런 부분들이 벌써 10여 년 전부터 축적되었다. 그러네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동안 중국을 조금 멀리하고 중국을 잘 들여다보지 않다 보니까 그들이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도강량했는지를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중국판 M7 개별 기업 얘기까지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나 해외 투자에 조금은 익숙치 않은 분들, 개별 기업을 좀 연구하기가 어려운 분들한테, 그러면 중국 시장 나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할 때 보통 하는 방법이 ETF를 좀 관심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 어떤 맞습니다. 것들이 있습니까? 실제로 뭐 우리 회사에서도 최근에 차이나 AI 테크 관련해서 탑10 종목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ETF를 상장하기도 했고요. 중국 빅테크 탑10에 투자하는 ETF. 우리 회사 말고도 지금 다른 회사들 또 중국에 대한 관심들을 지금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테크나 AI나 로보틱스나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금 관련된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투자를 좀 볼 때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느 한 종목에 투자하는 개별 주식 투자에 위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분산 투자를 하고요. 또 종목의 셀렉팅에 있어서도 조금은 정책의 수혜를 받으면서도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탑티어 기업들. 그래서 차이나의 테크 탑10 종목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상품 쪽으로 투자를 해보신다면 미국 일변도에 투자해서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한 익스포저를 넓혀갔을 때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이제 미국도 중시하지만 중국도 좀 관심을 갖고 투자하라는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진 한화자산운용 마케팅 부문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